네, 지금 10월 7일 오전 2시 25분, 새벽 2시 반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2부를 시작할까 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지금. 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여기 좀 재밌는 작품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 작품을 보면서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도상, 네, 형태주의, 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면서 이거는 문자 디자인이 아니고 시야라고 하는 걸 그 경계의 어느 부분이 시인이 염두에 두고 썼는지를 한번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민용태의 바람개비가 나옵니다. 바람개비. 일단 먼저 제목의 의미 바람개비. 그래서 연상작용을 시키고 있다. 연상작용. 그러니까 이 문자 기호에 어떤 기존의 사전적 의미보다 앞서 먼저 수용자들, 독자에게 연상작용을 먼저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팽글팽글팽글 도는 바람개비를 연상한다라는 거죠. 바람개비. 그러면 이제 이 바람개비의 의미도 있지 않겠는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제일 먼저 시작한 건 뭐죠? 호기심을 끈다. 그래서 시선을 환기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상작용을 통해서 바람개비, 원래 글자 갖고 있는 절만자 있죠. 절만자. 그걸 가지고 그 글자의 의미보다 먼저 바람개비를 연상할 수 있도록 먼저 가이드를 주는 거죠. 일단 저는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쓰는 것부터 해서 미술의 문자 디자인과는 이미 벌써 경계가 생겼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자 보도록 할게요. 참 재미있는 시입니다. 네. 깊이 들어가면 보면 볼수록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훨씬 더 철학적인 사유도 엿보이는 것 같고요. 자, 맨 처음 눈에 확 띄는 게 뭐냐면 절만자인데 잘 보시면 절만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절만자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이 절만자를 이렇게 돌려놓은 형태입니다. 지금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알아봤는데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이제 민족이 이 기호를 썼다고 해요. 이 기호를 썼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불교에 들어오면서, 자, 불교가 중국에 유입되면서 이제 한자로 이게 표시가 된 거죠, 이제. 이게 한자로, 네, 만들어진 거죠. 원래 이 부호는, 예, 아리안족들이 썼던 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실제로 그 불교도 보면 우리 이 동아시아 문화 한자 문화권에서는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떻습니까? 왼쪽이 먼저 나오고 오른쪽이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쓸 때도 좌우 대칭이나지 우자 대칭이나 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우리 대웅전에 가도 가운데 제일 큰 부처님 계시고 그 다음에 2등이 왼쪽에 있는 부처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처님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불교적인 어떤 게 개입이 된 거죠. 그래서 한자 문화에 유입되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좌만자라고 부르죠. 좌만자 이렇게 좌측을 치는 거. 좌만자. 그래서 절에 가면 이제 이런 무늬가 있으면 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보통 고려시대 때 탕화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부처님 가슴에 이렇게 마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광휘, 영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양에서 빛이 막 발하는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동배우 같은 경우 호발이 나오죠. 호발을 해로다. 호발. 부처님 이마에서 이 빛이 반짝반짝 나는. 네.
그래서 그런 의미까지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원래 글자의 의미와 연결되는 건 바로 이거겠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참 많이 쓰는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이 정말 부처가 정말 굉장히 그 스스로 이 프라이드가 강하구나, 자존감이 강하구나, 해상에서 지가 오직 유일하다. 자, 그 뜻이 아니죠 이게. 불교를 조금만 불교 철학을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이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부처는 인간이 아니죠. 그러면 신입니까? 신도 아닙니다.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죠.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이 오직 유일한 참된 것은 진리다라는 거죠. 진리. 이걸 얘기하는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시인도 그 의미로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조금 우리 예전 사극이나 무협 이런 데 보면 이제 무술 고수들이 이런 말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잘못 쓰는 거죠. 뜻도 모르고 쓰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게 자만자를 써야죠. 자만자를.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이것을 우만자라고 합니다. 우만자.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 이 우만자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그렇죠? 그 뭐라 부르죠, 이게? 우리 하켄크로이츠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 히틀러 그 마크로 쓰지 않습니까? 이게 참 재밌는 사실도 뭐냐면 이 히틀러가 미술 전공이거든요. 미술 전공. 그러니까 이것도 지가 만들어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이 히틀러 할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드는, 오른손을 드는 행위 아시죠? 이것도 사실 아래안족들이 쓰는 이제 그들의 어떤 못말, 비언어적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불교로 들어오면서 부처님은 어떻게 하고 있죠? 손을 딱 이렇게 드시는 거죠, 이제. 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이 히틀러 할 때 그 동작. 그러니까 근원은 같은데 어느 게 실제에 가깝느냐? 바로 이 우만자가 실제 그 아래안족 그 기호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자만자는 중국에 들어오면서 불교 문화가 중국에 유입되면서 한자화돼서 이렇게 쓰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문화적 맥락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히틀러가 자신들 게르만족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마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희한한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의미를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라는 마크에 연결시킨다면 이거는 진짜 나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간다. 뭐 이런 의미에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이게 문자 디자인이 아니라 시라고 볼 수 있는 요소 바로 그 여기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 이제 이게 이제 우만자는 이제 바람개비니까 이렇게 도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거 자체가 진리고 영원, 영속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빛나는 태양 뭐 이런 거. 근데 돌아도 나고 돌아도 나고 돌아도 나고 돌아도 나다 이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우리 형태주의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뭐가 있냐면 우리 한글의 나라고 하는 이거랑 잘 보세요. 여기 글자도 보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선생님들? 나 보이세요, 나? 여기에?
이거 한 바퀴 돌려볼까요? 그 또 나가 놓고 또 나가 놓고 나 네 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자,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아무리 이 관점, 이 관점, 이 관점 이렇게 돌려보아도 결국은 나라는 거죠. 결국은 나. 참된 나. 참된 나. 예. 그러면 불교의 의미에서 따져보면 뭡니까? 진리. 참된 진리. 네,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이데아.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속담이 그런 말이 있죠. 뭐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어디로 가든 예, 소래만 가면 된다. 그 말처럼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인생의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 아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화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적인 삶들을 삽니다. 누구나 똑같은 인생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의 굴레,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고 하는 이 큰 굴레 안에서 진리의 틀 안에서 오는 이 삶의 굴레 안에서 바람개비처럼 이 수레바퀴 같은 이 운명의 굴레 안에서 결국 우리가 지켜내고 탐구하고 찾아내야 될 것은 뭐다? 진리다. 그 진리가 참된 나다. 참된 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선생님들. 여기는 요 뒤에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제가 이걸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는 건 또 다른 관점으로 좀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시 해석은 일단 치고 재밌죠, 선생님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각적 효과를 주면 이렇게 마치 유리카를 외치듯 뭔가 글을 쭉 읽고 나서 뭔가 하고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바로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오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오는 느낌. 그런데 역시 이것도 수용자의 배경 지식과 그 수용자가 처한 상황, 살아온 삶, 그의 경험에 의해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오직 나밖에 없다. 내가 최고다. 그리고 이거 히틀러 마크인데? 근데 이렇게만 해석을 해버린다면 뭐 그것을 뭐 이기적인 어떤 자아를 비판하고 풍자한 시다 이렇게도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네, 그 안에 실제 의미를 조금만 더 우리 들여다본다면 또 다른 해석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시의 생명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의 확장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용자마다 다 각자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서 해석하고 감상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주의 시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직관적으로 뭔가 탁 오는 거죠. 이거 첫 인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살리면 전혀 다른 방향을 갈 수 있는 단점도 생기겠죠. 그리고 이 기호가 우리가 잘 아는 절표시나 히틀러 마크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좀 더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만 전혀 본 적 없는 기호들이 막 등장하면 오히려 더 독자와 거리가 멀어지는 뭔가 역기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존의 질서, 기존의 시 형식에서 문장이라고 하는 그 문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주어 목적어 소수로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가 뭡니까, 선생님들? 기존의 형식에, 기존의 글쓰기 질서에 얽매여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걸 가감하게 파괴하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시인 중에 이상이죠, 이상의 시를 보십시오. 자, 이 시인은 이과생입니다. 이과생. 건축학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모던보이입니다. 모던보이. 그러니까 서양에서 나오는 이슈가 됐던 많은 어떤 과학적 지식들, 물리학 이런 것들을 최전방에서 유입해서 듣고 있던 지식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시에는 여러 가지 숫자들의 행렬이나 사실 이 행렬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양자역학을 해석하는데 이 행렬이 굉장히 중요한 수학식입니다. 이게. 그걸 그대로 시로 기호화시키고 했던 사람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는. 그래서 막 데모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 저런 것도 시라고 신문에 실느냐면서 데모도 하고 난리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상이 한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은 한 2,000편 정도 목표로 해서 원래 이상은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화가 지망생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2,000편의 시를 내가 목표로 삼았는데 그 10분의 1도 못 쓰고 나는 그만두게 되었다는 거죠. 시도 몇 편 안 써본 것들이 지랄한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가장 모던함을 받아들이고 있던 그 시 개화기 때 가장 모던한 사상을 받아들여서 모던한 시를 썼던 이상이었는데 가장 뭡니까? 억압을 받았죠. 거기서 얼마나 그 천재가 느끼는 자괴감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알아주는 이가 없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재조명되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식들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님들. 그럼 우리는 이 방식들을 당연히 나의 시에 녹여 쓸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경계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술의 디자인과 어떻게 우리가 경계를 나눌 것인가. 근데 뭔가 이거는 시입니다라고 하는 게 뭔가가 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작품이 이 디자인이 저는 단순한 미술이 아니라 디자인이 아니라 문자 디자인이 아니라 저는 시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철학적 사조나 시인의 의도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은 제 설명을 듣기 전에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한 해석이었고, 선생님인데, 이 정급별 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우만자는 자만자의 변형이다. 자만자는 불교를 포함한 인도 계통 종교의 대표적인 상징 중 하나로, 방향만 다를 뿐 같은 만자다. 그래서 이 자만자의 기원과 상징의 의견이 다양하다. 빛나는 태양에 흐르는 물을 상징으로 보기도 하고, 둥국에 선야하는 모발이나 이게 우리는 호발, 신령한 빛의 상징이라고도 한다. 특히 자만자는 중국과 우리 대승불교권의 불교의 상징 표준 반면, 이 우만자는 고대 게르만족의 문자에서 기화된 거는. 그래서 히틀러가 이걸 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그 전에 이제 아레안족의 기호였다라는 거. 이 두 기호는 시대와 집단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형태로 변형해 사용됐다. 인용시는 이 우만자를 인용하고 있으나 오히려 자만자의 의미를 내포한다. 볼까요? 부처가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은 뒤 오른손은 하늘에 왼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읊었다는 천상철학 유화독존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십자의 끝이 여기서 이제 이 구절의 의미가 뭔지는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십자의 끝이 꺾인 사방에 나를 위치시킴으로써 천지 사방이 나를 중심 돌고 있음을 도상화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건 굉장히 짧은 소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가 하나의 나가 아니라 복수나라는 것에도 의미를 살 수 있는데 나는 고정된 주체가 아니라 방향에 따라 변하는 생성 중인 주체임을 암시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바람개비 도상 이렇게 해서 이 형태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목을 바람개비라고 썼다는 데서 장난스럽다가 이게 다른 말로 뭐죠? 이게 바로 유희적이다. 호모루덴스 유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초
자만자라는 이 도상이 태양의 빛이나 물의 흐름에서 왔음을 환기시킨다. 인용시는 마치 우먼자와 같은 바람개비를 들고서 우주군 세계와도 같은 바람을 타는 시는 유아독존의 실존을 도상적 상징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네, 근데 역시 이제 제가 보는 관점과 좀 차이점이 있죠, 선생님들. 저는 이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점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것, 그는 진리이다. 그게 바로 참된 나를 찾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데아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 속세에 있는 건 다 뭡니까? 바로 시뮬라르크. 네, 이런 사실 서양 철학과도 연결이 다 되죠, 이게. 선생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실론서도 하나 읽어야 되고, 그렇죠? 철학서도 하나 읽어야 되고, 분화되면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이 있는데, 예, 사실 서양 철학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동양 철학은 너무 어려워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미학, 미술사 관련된 책도 하나 봐야 된다. 왜냐면 우리 예술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게 미술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배경 지식으로 쌓인다면 훨씬 더 우리가 어떤 작품을 대할 때 훨씬 더 개방적으로, 네,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시의 생명을 부여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시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독자다. 작가가 아니라는 거죠. 독자가 생명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여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것은 독자의 몫인 거죠. 독자의 몫. 그래서 독자가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을 극대화시킨 것이 바로 이 형태주의 시의 가장 최대 장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독자와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네, 이런 형태주의 시들을 조금 더 자기 시에 좀 녹아내려서 들여서 좀 써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하고, 네, 제가 다음 주에는 여기 있는, 자, 밑에 보이시죠? 해사시, 구체시, 상형시, 형상시. 이 각각 시들이 어떤 시들을 얘기한다 정도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들. 재미없는 강의지만 늘 항상 끝까지 들어주시는 선생님들께 늘 감사한 말씀, 네, 그리고 드리고 마음도 전합니다. 네, 그리고, 저 불쌍하다고 챙겨주셨던 우리 선생님들, 네, 정말,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직 누구신지 몰라요. 누구신지 모르는데, 우리 뭐 박민수 선생님도 그러시고, 네, 항상, 예,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챙겨주시려고, 영양제 하나라도 챙겨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십니다. 예, 저라는 놈이 뭐라고 말이죠. 네. 참, 저는 복 받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솜다리 문학회와 이렇게 인연을 맺은 것도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솜다리 문학회 그 출판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 고문이신 전문수 교수님이 계신, 네, 어령인가요, 거기가? 네, 거기서 12시에 출판 기념식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점심 때 가서 참석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뭐 별다른 다른 스케줄이 없으면. 네, 그래서 자리 빌어서 이 솜다리 문학회,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책 출간 축하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